언니, 나 이제 정말 살 수 있는 거 맞지? 병원 침대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소녀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한 여자. 여기 한국의 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의사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우는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자살 기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그녀의 속사정을 들어볼까요? 오사카의 봄은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7살배기 유나와 산책하는 것이 저희 소소한 행복이었죠. 22에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유나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네 언니 하고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죠. 아빠는 파나소닉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어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시느라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지만 항상 유나의 잠든 얼굴은 보고 주무시겠다고 했죠. 휴대폰 케이스에는 유나의 그림이 늘 붙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설명하신다고 들었죠. 엄마는 역 앞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꽃시장에 가셨죠. 피곤하실 텐데도 항상 웃으시면서 예쁜 꽃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저와 유나는 자주 엄마의 꽃집에 놀러 갔죠. 유나는 엄마가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구경했어요.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직한 것을 부모님은 많이 미안해하셨죠. 내 꿈은 어떡하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어린 유나를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죠. 주말에는 엄마의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꽃향기 가득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죠.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특별했어요. 다른 아기들보다 작게 태어났고 자주 감기에 걸렸죠. 입원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가족의 햇살이었죠. 병원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예뻐하실 정도로 밝은 아이였어요. 아빠는 퇴근길에 늘 유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씩 사오셨죠. 작은 인형이나 스티커 같은 거요. 유나의 방은 아빠가 사오신 선물들로 가득했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 보고 유나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했지만 사실 엄마도 꽃집 정리할 때 예쁜 꽃 한 송이는 꼭 남겨두셨죠. 유나의 책상에 꽂아주시려고요. 유치원에서 유나는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림 그리는 걸 특히 좋아했죠. 매일 다른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 엄마의 꽃집, 아빠의 회사, 유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늘 행복한 색깔이었죠. 주말이면 내 식구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아빠는 유나를 어깨에 태우고 엄마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챙기셨죠. 저는 카메라로 그 순간들을 담았어요. 지금도 그 사진들을 보면 당시의 행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요. 그해 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4월의 어느 날이었죠. 부모님은 교토에 사시는 할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러 가셨어요. 저는 회사가 있어서 못 갔고 유나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서 쉬었죠. 아침에 나가실 때 엄마는 특별히 공들여 만든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분홍빛 작약과 하얀 안개꽃으로 만든 예쁜 부케였죠.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아빠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두셨던 선물을 들고 가셨어요. 직접 설계하신 디지털 액자였죠. 할머니 사진을 전자액자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몰래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실 거야. 아빠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그런데 점심 무렵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주의보를 전하고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엄마께 전화를 걸었어요.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셨죠. 조심해서 오세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유나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식욕이 없다고만 생각했죠. 부모님을 잃은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각해졌죠. 밥을 먹고 나면 자주 구토를 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했고 쉽게 피곤해했죠. 병원에서는 처음에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약을 주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죠. 오사카 대학병원 소아과를 찾았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반나절이 넘게 걸렸죠. 대기실에서도 유나는 힘없이 제 무릎에 기대어 있었어요. 언니, 너무 어지러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담당의 시마다 선생님은 유나의 눈을 유심히 보더니 바로 검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부터 시작해서 눈검사까지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졌죠. 특히 눈에 갈색 테두리가 생긴 것을 주목하시더군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윌슨병이라는 진단이었죠.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시마다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구리 대사에 문제가 생긴 유전병이라고 했죠. 간에서 구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몸 곳곳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유전병이라니. 우리 가족력에 그런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어요. 유나의 체내구리 수치는 정상의 몇 배나 됐고 이미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 있었죠.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봤어요.
하지만 진단은 모두 같았죠.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간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유나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죠. 회사에는 양해를 구했어요. 하지만 잦은 조퇴와 결근으로 팀장님의 눈치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모네 씨, 이래서야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실수도 늘어났고 업무 처리도 늦어졌죠.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유나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구리를 제거하는 약을 썼지만 부작용이 심했죠. 구토가 더 심해졌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계속 졸았죠.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간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요. 일본의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회사로 돌아가자 해고 통지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해합니다. 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실업급여로 당장의 생활은 가능했지만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유나만큼은 지켜주세요. 하고요.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인터넷을 매일 밤 뒤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윌슨병 치료 성과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순간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한국의 윌슨병 치료에 대한 기사를 읽고 또 읽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새로운 약물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소아 환자들의 높은 완치율이었어요. 밤새도록 관련 정보를 찾아봤죠. 한국에서는 윌슨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단순히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요법과 재활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치료비, 항공권, 숙박비, 계산을 해보니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죠. 아빠가 남기신 특허 수익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면 차액으로 상당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밤에는 인터넷으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유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손발 떨림이 더 심해졌고 이제는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웃으려 노력했어요. 언니, 한국 가면 나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꼭 그럴 거라고 대답했죠. 한국 병원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서툰 영어로 유나의 상태를 설명했죠. 다행히 금방 답장이 왔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였죠. 일본어 통역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화상 상담을 하게 됐어요. 유나의 모든 검사 기록을 준비했죠. CT 사진부터 혈액 검사 결과, 약물 치료 기록까지.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상황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새로운 치료법으로 80% 이상 호전될 수 있다고 하셨죠. 집을 파는 건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부모님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엄마가 가꾸시던 작은 정원, 아빠의 연구 자료들이 가득한 서재, 유나의 성장 기록이 적힌 벽지도 떼어내야 했어요. 비자 준비도 복잡했어요. 의료관광 비자를 신청했는데 서류가 정말 많았죠. 병원 예약 확인서, 숙소 계약서, 재정증명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보험금으로 대출도 받았죠.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외국에서 치료를 받느냐,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냐는 말들이었죠. 심지어 일부 친척들은 더 큰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이게 유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묘소를 찾았어요. 유나와 함께 절을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엄마, 우리 한국 가요. 유나를 꼭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선택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죠. 드디어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한 달 뒤 서울행이었죠. 짐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유나의 약, 의무 기록, 몇 벌의 옷, 아빠의 마지막 월급으로 사준 인형만은 꼭 가져가기로 했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유나와 함께 창밖을 봤어요. 달이 유난히 밝았죠. 저기 봐, 유나. 저 달처럼 우리도 밝게 빛날 수 있을 거야. 유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온기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낯선 언어가 가득한 공항 안내판, 처음 보는 한글들, 모든 게 새롭고 두려웠죠. 유나는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원에서 마중 나온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죠. 일본어가 가능한 통역사님도 함께 계셨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치료,
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첫 진료는 다음 날 바로 시작됐어요. 김 교수님은 유나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죠. 일본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새로운 검사들을 추가로 하자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정밀 검사가 이어졌죠. 피 검사는 매일 했어요. 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도 여러 번 했죠. 유나는 검사가 무서웠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유나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죠. 구리 수치가 매우 높았고 간 손상도 진행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치료법으로 분명 좋아질 겁니다. 치료는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우선 구리를 제거하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죠. 일본에서 쓰던 약과는 달랐어요.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약이었죠. 유나의 체중과 상태에 맞춰 용량을 세세하게 조절했어요. 식단 관리도 철저했죠.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유나의 식사를 체크하셨어요. 구리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고 간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짰죠.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아 힘들어했지만 점점 한국 음식에 적응해 갔어요. 매주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작은 변화들이 보였어요. 구리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간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유나의 손떨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에는 글씨도 조금씩 쓸 수 있게 됐죠. 재활 치료도 병행했어요. 손떨림을 조절하는 운동, 근력을 키우는 운동.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재미있게 이끌어주셔서 유나도 점점 즐기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눈 주위에 갈색 테두리가 옅어지기 시작했고 피부색도 좋아졌죠. 무엇보다 식욕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병원 식사를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게 됐죠. 3달째 되던 날 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구리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치료는 계속 이어졌어요.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검사로 상태를 확인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유나를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요. 유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병원 선생님들과 짧은 한국어로 대화도 하고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죠. 언니, 나 이제 진짜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의 눈빛은 오랜만에 반짝였어요. 치료가 끝나고 이제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유나의 눈에서 갈색 테두리가 거의 사라졌고 손떨림도 많이 좋아졌죠.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약을 먹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우리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3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했고 약물 치료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작은 원룸을 구해 새 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네 슈퍼 아주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저는 일본어 학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장도 보고 유나와 함께 저녁도 만들었어요. 특히 유나는 한국의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게 됐죠. 유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더군요. 선생님도 유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죠. 한국어도 금방 늘어서 이제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 수 있게 됐어요.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 가요. 유나는 의학 동화책을 즐겨봤죠. 어느 날 유나가 말했어요. 언니,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죠. 이제는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가끔은 오사카가 그리워질 때도 있어요. 특히 부모님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죠. 명절이 되면 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해요. 유나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느끼니까요.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죠. 무엇보다 유나가 건강을 되찾은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꿈도 자라나고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윌슨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거였죠. 특히 일본에서 치료를 고민하는 가족들이 많다고 했어요. 코디네이터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 이야기가 다른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우리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유나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언니,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첫 모임에서는 정말 긴장됐어요. 일본에서 온 3가족이 있었죠. 모두 윌슨병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두려움,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고민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유나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손도 떨리고 밥도 못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약 먹는 것도 익숙해졌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는 꿈도 생겼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유나를 보며 다들 눈물을 훔치셨죠. 그 후로 정기적인 모임이 이어졌어요.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올 때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죠. 유나는 특히 또래 환자들과 잘 지냈어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일본의 의료진들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새로운 치료법과 우리의 경험이 의학 저널에 실리기도 했어요. 특히 소아 환자의 회복 사례로 주목을 받았죠. 병원에서는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일본의 환자들과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저는 통역을 도왔고 유나는 가끔 등장해서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유나는 이제 건강한 초등학생이 됐어요. 약은 계속 먹어야 하지만 친구들과 뛰어놀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과학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죠. 특히 인체에 대해 배울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유나의 꿈은 더욱 단단해졌죠. 며칠 전 유나가 학교에서 쓴 장문을 보여줬어요. 나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윌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일본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윌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죠. 유나는 아주 신중하게 말했어요. 언니, 이거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이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면서요. 유나가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